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또 아이들 공부 봐주신다면서요? 마을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닙니다. 마을 일은 당연히 해야지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온화했습니다. 정금은 부엌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970년 초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한옥에 사는 8살 소녀에게 담장은 2개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담장 밖 아버지는 마을 유지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어른, 전쟁을 이겨낸 가장, 배움을 나누는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정금은 그날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가셨습니다. 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아침 일찍 외할머니 댁에 갔다 출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아궁이 청소 제대로 안 했구나. 부엌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금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나와. 2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정금은 알았습니다.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요. 부엌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재가 조금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정금이 청소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작개비를 들었습니다. 가늘고 긴 나무 막대였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크겠니? 첫 번째 매가 내려왔습니다. 종아리였습니다. 정금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 번째, 3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등, 팔, 다리. 장작개비는 정확했습니다. 옷 속에 가려질 곳만 골라 내려왔습니다. 울지 마. 이게 다 너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장작개비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어미 오기 전에 얼굴 씻고.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말하면 네 어미가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다 네 탓이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옷을 걷었습니다. 붉은 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멍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옷 속에 가려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금아, 일어났니?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줄게. 네. 어머니, 정금은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생일이지? 아버지가 용돈 줄게. 손에 쥐어진 돈이었습니다. 1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정금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딸 착하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금의 옷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요. 그날부터 정금은 배웠습니다. 침묵을 배웠습니다. 2개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담장 밖 세계와 담장 안 세계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생일 어땠어? 좋았어.
미역국 먹었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반만 말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한옥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했습니다. 정금이네 집 꽃 참 예쁘네. 정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유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장작개비는 같았습니다. 정금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10살이 된 정금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길질이 방금 멈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금은 손을 뻗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정금은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금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표정은 무뎠습니다. 밥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금이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릇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금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문 앞에 계셨잖아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아버지를 자극하지 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대꾸하지 마. 그러니까 맞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학대는 반복되었습니다. 이유는 항상 달랐습니다.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사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 걸음걸이가 건방지다. 무엇이든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아니, 본래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금아, 오늘 아버지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조심해.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정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예보하듯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분을 전했습니다. 정금은 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금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묵직한 대문이었습니다. 쇠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금은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흔들어 봤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금은 돌아봤습니다. 산책하려고요. 이 어두운 밤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 저 들어가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정금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대문에 자물쇠가 하나 더 달렸습니다. 한옥은 감옥이었습니다. 창호지 문은 얇았지만 소리를 가렸습니다. 담장은 낮았지만 아무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좁았지만 정금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집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정금은 두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학 동안 집안일 도와야 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금은 부엌일을, 빨래를,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정금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금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금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정금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서우냐? 정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눈을 보면 다 안다.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정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장작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우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 것.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답해도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사람은 훌륭해. 당신 덕분이에요. 둘은 웃었습니다. 정금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금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정금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어머니도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정말 나쁜 아이라서 그런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정금은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문을 하나 닫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문이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13살이 된 정금은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반팔이었습니다. 교실은 더웠지만 정금은 소매를 걷지 않았습니다. 정금아, 덥지 않니?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정금은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를 쓸 거예요. 주제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정금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공책을 덮었습니다. 정금의 공책은 여전히 하였습니다. 다 썼니? 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정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데 점심시간에 상담실로 올래? 정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금은 두려웠습니다. 저 괜찮아요. 정금아,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 괜찮으니까 점심시간에 오도록 해. 목소리에 강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금은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정금은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앉자. 정금은 앉았습니다. 선생님도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금아. 집에 무슨 일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금은 몸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선생님의 눈이 정금의 팔을 보았습니다. 긴 소매 너머를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네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챘습니다. 때리시니? 정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번, 2번, 얼마나 오래됐니? 5살 때부터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때렸어. 오래전 일이야. 그래서 알아. 네가 얼마나 무서울지, 얼마나 외로울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널 믿어. 그리고 도와줄 거야. 정금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생님과 정금은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금은 알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몸의 상처는 옷으로 가려진 곳만 때려요. 곧 사라져요. 다른 증거는 정금은 생각했습니다. 장작개비가 떠올랐습니다. 도구가 있어요. 장작개비요. 그걸 가져올 수 있니? 정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지면 아버지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비슷한 나무 토막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정금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위험해. 들키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해볼게요. 정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학교 창고에서 낡은 나무 토막을 찾아왔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정금은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나무 토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금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옆에 장작개비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가방에서 나무 토막을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비슷했습니다. 장작개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불로 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금은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간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밑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장작개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정금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장작개비를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가져왔니? 정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정금을 안았습니다. 정금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금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할게. 정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정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금아, 이리 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금은 다가갔습니다. 오늘 뭐 했니? 공부했어요. 그래? 알았다. 들어가라.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금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무 토막을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금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이 오기를, 자신이 버틸 수 있기를.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금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는 척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나무 토막을 사용할지 몰랐습니다.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었습니다. 정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답이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정금은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온 것입니다. 소란이 일었습니다. 발소리, 낮은 대화 소리, 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 정금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경찰관 2명과 여성 1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동보호소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정금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금은 나섰습니다. 저예요.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정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섭지 않아도 돼. 우리가 왔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수 씨,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증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주십시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정금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금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가 아버지의 말이 끊겼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도 조사를 위해 함께 가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딸은요? 염려 마십시오. 아동보호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정금은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공책, 펜. 그게 전부였습니다. 낡은 한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의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였습니다. 보호소는 조용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금은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잠기지 않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금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이 왔습니다. 정금을 안았습니다. 잘 견뎠어. 정말 잘했어. 정금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용기를 낸 거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금의 사건은 달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장작개비 사진, 의료기록, 법정에 섰습니다. 정금은 떨렸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5년 동안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보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정금은 판사를 봤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요. 방청석에서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15년, 어머니 8년.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중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금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김 선생님이 정금의 영구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보호소를 나와 선생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 방이 선생님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침대, 작은 책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이제 가족이야. 정금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상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열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너는 자책하지 않아도 돼. 상담사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정금은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법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법대. 좋은 선택이야.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넌 할 수 있어. 이미 용기를 증명했으니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정금은 학교 가는 길에 그 나무를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금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김 선생님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김 선생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네가 내 딸이 되어줘서. 둘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법대 준비반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넌 강한 아이야. 그걸 알아? 강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에요. 살아남은 것도 강한 거야. 그리고 넌 더 나아가고 있잖아.
정금은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살아남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금은 18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법대에 붙었어요. 정금이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둘은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 덕분이야.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정금은 교복 대신 정장을 입었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긴장되지?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 넌 이미 가장 어려운 것을 이겨냈으니까.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새 출발이었습니다. 정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정금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약자를 지키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정금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처럼 아픈 모든 이들에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 골목에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정금 할머니 역강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70이 된 정금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할머니, 역강정 한 봉지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손님이 나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그 자리, 오래전 낡은 한옥이 있던 곳입니다. 10년 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후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놀이터가 들어섰을 때 정금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 생활은 40년을 했습니다. 은퇴하던 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역강정 가게를 열 거예요. 김미경 선생님에게 배운 레시피였습니다. 선생님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날 역강정 레시피로 가게를 열라고 했습니다. 단맛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정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게를 연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금은 그 눈을 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정금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여자는 말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시어머니의 방관, 갈 곳 없는 절망. 정금은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낡은 한옥,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외면, 그리고 김 선생님 탈출 회복.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시간이 걸렸지만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정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성보호소, 법률상담소, 심리치료센터, 여기에 연락하세요. 제 이름을 대면 도와줄 거예요. 여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당신이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해요. 6개월 후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이혼했어요. 일도 시작했고요. 정말 잘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금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채널 이름은 정금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금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낡은 한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의 기억을, 침묵의 고통을, 탈출의 용기를,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제 고통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고통은 끝날 수 있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할 수 있었어요. 정금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댓글마다 답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세요. 영상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금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받으면 돼요.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할머니 영상을 보고 제 학생을 상담했더니 정말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은 오래 그 댓글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당신이 그 아이의 김미경 선생님이 되어준 거예요. 댓글을 달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녀와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역강정 주세요. 정금은 역강정을 싸주었습니다. 소녀에게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감사합니다. 소녀가 웃었습니다. 정금도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영상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변 아이들을 더 잘 볼게요. 김미경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정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조금씩 나아져요. 한 아이라도 구하면 그게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금은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있을 것입니다. 정금은 기도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김미경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용기를 내기를,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가게를 열 것입니다. 역강정을 만들 것입니다.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금의 유산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금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벤치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정금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금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쉬어도 돼. 아직이에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정금의 희망이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웃음이 자랐고 상처의 기억은 희망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누군가에게 닿을 때까지